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. 현재 천안에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신당역 인근에 오피스텔 한 채도 가지고 있습니다. 오피스텔은 월세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 여유자금이 2억 원 정도가 더 생겨서 소형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할까 고민 중입니다. 6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가 생긴다고 하던데 지금 시점에 소형 오피스텔 투자를 하나 더 해봐도 괜찮을지,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. 단기 임대 사업자가 생겨나면은 나는 이걸 구입하고, 이게 없으면은 나는 구입을 안 하고,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. 단기 임대가 좋으냐 장기 임대가 좋으냐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약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.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어서 가더라도 매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임대 사업자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매도가 돼요. 매도 때문에 아마 단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, 어쨌든 단기와 장기 임대 사업자는 혜택은 분명히 달라요. 왜? 장기로 가니까 당연히 혜택을 더 줘야 되겠죠. 이 장단기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매수를 고민한다, 이런 것들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.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구입. 지금 제가 대충 서울에 있는 지도를 펴놨는데, 서울에 정말 많은 구역들이 이거 다 더블 역세권입니다. 이게 전부 다 더블 역세권이고요. 더블 역세권이 엄청나면, 그러면 한 개의 역세권도 좋은데 더블 역세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. 엄청나게 많은 더블 역세권이 있고 더블 역세권으로만 가라 이 뜻이 아니에요.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. 하지만 이만큼 많은 좋은 역세권이 있다라는 것이고,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원룸이나 투룸에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될 세입자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.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세입자들은 아파트로 이전해서 가지를 못하고 더 머물러야 되고, 또 새로운 어떤 학생들이, 성인들이 사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역시 새로운 세입자로 형성이 되고, 지방에서 대학교를 서울로 들어오면 들어올 만큼 이런 세입자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고, 계속 그래서 세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, 이런 원룸, 투룸에 대한 공급은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. 수요는요 계속 늘고 있다. 자,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. 수요가 훨씬 더 크겠죠. 여기서의 수요는 단지 매매 수요만 수요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. 여기 임대차를 들어가는 임차인들도 이걸 사용하는 수요입니다. 이 사용하는 수요.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, 사용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월세는 계속 올라가요. 사람들이 아직도 오피스텔에 대한 키피 현상이 있어요. 왜? 저거 사서 돈이 안 된다는 거죠. 월세 받는 것 갖고 저거 돈 안 돼, 이런 생각이 갖고 있거든요.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. 우리가 지금 오피스텔 수익률이 5%, 서울 같은 경우 5%가 넘었었어요. 월세 수익률이 5에서 5.5%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%대, 경제 성장률이 2%대에 대출 이자도 3%대, 4%대를 크게 안 넘는데, 월세 수익률이 5%대, 5.5%대면 이거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. 이게 10년을 받으면은 단순 논리로 50%지만 매달 받는 것을 적금 형태로 들어가면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. 일부 가격 상승까지 합치면 제가 봤었을 때는 10년 보면은 최소 자산 정식이 거의 한 70% 가까이까지는 자산 정식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숫자입니다. 그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지금 과거는 그렇지 않았죠. 이것들이 다 3% 수준이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었죠.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는 관심이 별로 없고, 들어가는 전세나 월세는 엄청나게 많고, 매수자에 대한 수요청은 아직까지 불이 안 붙다 보니 매매 가격은 조금씩 정말 쟁걸음으로 100만 원, 200만 원씩 좀 올라가는 형국이고, 월세는 엄청나게 강세를 이루고 있고, 서로 안에 원룸 하나 거주한다 그러면 한 달 거주 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씩 지불을 해야 돼요. 무조건. 세입자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? 역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물량들이 공급되어야 되는데,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걸 사서 임대사업자 하면 혜택 줄게, 이런 걸 많이 공급할 거야. 착각이죠. 왜 착각이냐? 이걸 공급하는 사람은 시행을 하는 시행업자들이에요. 일반 민간인들이죠. 시행업자들은
이거를 지금처럼 땅값이 비싼데 이 비싼 땅값을 주고 분양가를 상당 부분 높여줘야 이 분양가에 분양이 되어져야 땅이 유지가 되고 공급이 되는데 분양가가 투룸 기준으로 5억, 6억을 가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. 매수를 안 하니까 분양이 안 되죠.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아무리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.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PF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낮춰서 분양가를 굉장히 조금씩이라도 더 낮춰서 빨리 공급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하지 않고 조이기만 하죠.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러한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월세 들어오는 사람만 죽어난다는 거예요. 계속해서 힘들 거라는 거죠. 왜? 월세는 계속 올라가니까요. 지금 이런 걸 추가로 하나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. 너무나 잘하는 거죠. 절대 후회를 하지 않죠.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은퇴를 더군다나 있다면 해야죠. 이런 걸 몇 개만 해놔도. 얼마 전에 제가 후배를 만났습니다. 후배를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다 합치면 7억이 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연금 형식으로 해갖고 뭐 300 몇십만 원인가 뭐 300만 원 좀 넘게 받는답니다. 이렇게 약 한 13년인가 15년 받으면은 이게 다 없어진답니다.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. 제가 이 돈이면은 서울 시내에 약 1억 6천이면은 대충 잡고요. 대충이에요. 이게 월세가 70만 원씩 나오면은 이게 몇 개를 살 수 있죠. 4개를 사더라도 6억 4천이죠. 6억 4천이면은 7478, 약 280만 원. 7억이면은 약 300만 원의 월세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피스텔 구입이 가능해요. 이런 300만 원은 죽을 때까지 나오죠. 죽을 때까지 이 돈을 연금 형식으로 받아 먹고 이 7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살아있죠. 왜 진짜 은퇴 후에 왜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, 저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. 앉아서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. 이게 세미나 같은 데 와서 선생님 제가 이거 은퇴 하는데 이 정도 되는데 상담하면 뭐 상담료 주더라도 이 정도 돈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월세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고 또 내가 이걸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어느 것이 어떻게 유리한지 이런 자산 상담을 해야죠. 자산 상담을 하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겠구나. 노후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돼 주면은 이건 뭐 얼마나 좋아요. 그런데 그런 결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. 내 후배조차도.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.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피스텔을 너무 좋으니까 오피스텔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차익형 부동산이 너무 비쌀 때는 수익형으로 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차익형 부동산이 아주 저렴하면은 그 차익형 부동산 가면 되죠. 부동산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.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.